조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9일 정오입니다. 예상대로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9일 오전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 강행했습니다. 언론은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검찰의 전방위 수사까지 진행 중인 조국을 임명함에 따라 전국이 경랑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지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법치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첫째, 국가 전복 전과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헌정 질서를 무력화시켜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열려는 국가 변란 음모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사회주의 혁명 노선에 복무한 그가 공개적으로 전향했다는 말을 하라는 김진태 의원의 요구를 거부한 자입니다. 두 번째,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고의적으로 유도해가지고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그리하여 좌익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헌법 제69조에 의하여 국가보위, 헌법 준수, 성실한 직무 수행을 서약한 대통령이 약속 위반을 한 겁니다. 탄핵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거짓과 진실의 대결에서 거짓의 편에 섰습니다. 인륜 도덕에 대한 배신입니다. 네 번째, 국민 저항권 행사가 이제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를 폭력으로 탄압하면은 제2의 4.19가 펼쳐질 것입니다. 검찰은 헌법과 국민을 믿고, 다섯 번째, 검찰은 헌법과 국민을 믿고 현직 법무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거침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헌법을 위반하는 정권의 명령을 헌법 제7조에 따라 거부해야 합니다. 헌법 제7조는 모든 공무원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촛불혁명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 중립이라는 방패를 공무원들한테 주었으니까 공무원들은 이 방패를 가지고 부당한 좌익 정권의 반헌법적 명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하지 않으면 좌익 부역 세력이 됩니다. 나중에 엄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오늘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법치, 사실, 과학에 기초한 문명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이탈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국가적 수치이자 야만적 문명 파괴입니다. 범죄 혐의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세계의 수치입니다. 세계적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로써 국민과 헌법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럼 그는 누구의 명령을 듣는 자인가? 이걸 이번에 밝혀내야 합니다. 문재인에게 지령을 내리는 자는 누구인가? 국민과 헌법의 지령을 받아야 될 문재인이 도대체 지금 누구의 지령을 받고 있는 자이냐? 어차피 여덟 번째, 국민들은 자유냐 투쟁이냐, 자유냐 죽음이냐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제는 반 김정은, 반 문재인 연합전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정은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문재인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어제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이 조국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고 대처하는 게 옳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세력은 조국의 거취와 관계없이 국민들을 각성시켜 문재인 정권에 최대한의 타격을 주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문이 조국을 포기하는 것이 그런 목표 달성에 유리한지, 조국을 껴안고 가는 것이 유리한지는 자유진영이 하기에 달렸는데, 이제 문재인이 조국과 같이 가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공격의 초점을 조국과 함께 문재인,
주 타겟이 문재인이 되게 됐습니다. 문재인이 이런 무모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임명을 취소하게 되면은 방어선이 무너진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방어선이. 특히 검찰 권력에 대통령이 굴복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을 걱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지 세력이 결집을 해가지고 임명 찬성 여론이 30% 이상이 되도록 올려놓았는데 조국을 포기하면은 패배주의가 확산되고 공무원 사회가 동요하여 정권이 자멸할 것이라는 공포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상황을 주도한 검찰과 언론과 야당의 공조를 깨려고 할 것입니다. 이 검찰을 분열시켜서 길들이기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아마 부추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좌우를 넘어서 조국을 캐고 있는 언론도 분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KBS, MBC를 제자리, 그러니까 친정권 쪽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모든 정책의 핵심을 분열해 두고 있습니다.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그 다음에는 친여 대중조직에 동원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리와 광장에서 애국 진영과 새 대결을 벌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나와도 대학생과 청년들은 문재인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몇 번 촛불 시위가 있었지만은 규모가 작았고 조국 규탄에서 머물렀고 문재인 규탄으로 확대되지 않는 데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전복 전과자인 조국의 반국가적 성향과 그를 감싸는 문재인 정권의 이제 본질이 100일 나에 드러났는데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른바 민족공조, 평화론, 반일선동, 그리고 색깔론으로 돌파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 공조하는 문재인 정권은 민족 반역자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공산당은 콜레라와 같다. 인간은 콜레라와 같이 살 수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예언한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기초 질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 질서가 흔들릴 때 국민들이 바라보는 곳은 국군이 될 것입니다. 국군으로 하여금 헌법 제5조를 지켜라 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 제5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의 핵심은 내부의 적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내부의 적은 누구냐? 김정은 세력입니다. 김정은 세력 또는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걸으려는 세력입니다. 이 정권 안에는, 문재인 정권 안에는 스탈린주의자의 변형인 김일성주의자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가 뒤섞여 있다는 유력한 비판이 쏟아져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사실로 봐야죠. 김일성주의자와 레닌주의자가 핵심을 이루는 문재인 정권의 조국 임명 강행, 법무장관 후보, 그것도 법무장관 자리에 국가전복 전과자를 법무장관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국가 변란을 기도하겠다는 선언으로 봐야 하니까 국민들이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동은 어디서 나오느냐? 국민들이 분노에서 나옵니다. 분노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과거에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정권이 무너지고 세상이 바뀌었던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분노합니까?
우리의 자유를 잃게 되었으니까, 우리의 정의를 잃게 되었으니까, 우리의 진실을 잃게 되었으니까 살기 위해서, 자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생존투쟁하는 것입니다. 생존투쟁. 계급투쟁론보다 생존투쟁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이번에 문재인 정권, 남쪽 대통령 문재인에게 맛보여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